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과 실력이 없는 사람은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로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땀을 더 많이 흘린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꼭 해야 할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2018년 8월 30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청와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문장만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입니다. 여기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도 아니고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보면서 이분이 도대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가 고든 것과 굽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둘이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이 완벽하게 되고 지방 분권이 완벽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정치가 아주 중요한 과제를 수행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국가 균형 발전이 무엇인지, 지방 분권이 무엇인지를 누누이 이렇게 세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가끔씩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다만 이 경우에 이 두 가지를 강화해야 한다, 최대한 이것을 달성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동연과 장하성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듯이 장하성은 신림동 김밥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김밥집에 있는 김밥 노동자와 경제정책을 논했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대단한 전문가라고 하는 장하성이 김밥 노동자에게 패배했습니다. 경제정책 논의에서. 그리고는 속칭 단단히 교육당하고 돌아왔죠. 한편 김동연은 어떤가? 그는 처음부터 신림동 김밥집 안 찾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한쪽은 통제경제를 추구하고 한쪽은 자유경제를 추구하느냐, 그 정도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 다 똑같죠. 둘 다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그 경제 정책에
찬성하고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거기에 협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만 둘은 방법론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김동연과 장하성을 둘 다 옆에 두고 같이 이번의 이 경제정책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다 보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같이 두고 역시 이것을 같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역시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다시 말해서 그는 김동연도 이해하지 못하고 장하성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방분권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아주 강조를 했었죠. 지금은 그 불이 거의 꺼진 것 같은데 그는 우선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헌법전을 펼쳐서 헌법 제8장을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헌법 제8장은 지방자치의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을 관리한다 하는 것이죠. 가령 경기도라고 하면 경기도의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가? 경기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는가?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양자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지방 자체의 가치가 있는 그런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리자와 소유자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죠. 가령 집합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그런데 거기에 관리인을 둡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하고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자는 구분이 되죠. 관리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다 하는 이 근본적인 그 차이와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주민에게 돈을 걷어서 더 좋은 곳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의사무능력자가 아니죠.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하겠다. 세금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걷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집주인이 내 집의 사용수익 처분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느 정도 위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것을 모르지요. 모르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욕심껏 너희들도 정치를 해봐라 하면서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이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 이런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학습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기존의 지식, 정보,
이것은 일정한 루트에서 제공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부정확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가장 확실한 것은 헌법에서 시작해서 이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헌법에 근거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고, 헌법에서 권한을 주면 그 범위 안에서만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탐구해 보면 가장 올바른 그런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둘 다 투트랙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그 투트랙으로 이것을 끌고 가겠다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국가 균형 발전은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에서 채택하는 정책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잘 시행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고,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지방 권력 국가들, 그것이 존재하는, 흔히 이것은 당연히 국가로서는 연방국가, 그런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런 데에서 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나라들을 다 살펴서 거기에서 어떤 방식이 좋았나 하는 것을 그냥 모자이크 하듯이 갖다가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투트랙에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같이 두게 되면 어느 쪽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집행 가능하고, 그리고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둘을 다 잡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 걸음도 발자국을 옮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 둘이 서로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 없는 사람은 이렇게나 뭐 사실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성과는 없고 비용은 많이 쓰고 본인은 힘들고 지치고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